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 투자자는 과연 장기 투자를 성공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부에 걸쳐서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영상 길이가 한 30분 정도 나와서 긴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쪼개서 3편으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24년도 1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피터 린치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예전에 마젤런 펀드 운영하셨던 펀드 매니저인데 이분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기는 주식 투자, 자신을 잘하는 것을 하면 16타를 칠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 책을 읽어보면 자기 주변에서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는 그런 기업을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하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분께서는 예전에 예시를 들면서 이제 던킨 도너츠 매입으로 해서 15배 대박을 내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요 피터 린치 분의 감명을 받아서인지 교촌치킨을 아주 즐겨 드셨던 직원인데 그 상장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 자기는 교촌치킨을 어릴 때부터 계속 먹어왔고 자기 집 주변에 교촌치킨 매장을 가면 항상 사람이 드글드글했기 때문에 자기는 교촌치킨 관련된 주식이 이제 기업 공개를 한다? 그럼 거기다 바로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자, 교촌 FMB입니다. 이게 교촌치킨 지주회사인데, 이거 월봉 차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2020년도에 상장을 해가지고 38,950원을 딱 정점으로 찍고요. 그 다음부터 그냥 내려옵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1,200원 정도 되는데 제가 아시는 분은 이미 손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았는데 피터 린치라는 분의 얘기를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마치 성공할 것 같지만 이게 좀 의외의 결과입니다. 저도 집 주변에 이제 교촌치킨 매장을 가보면 진짜 사람들이 항상 꽉꽉 차 있거든요. 배달도 이제 사람들도 치킨을 거의 교촌치킨 위주로 시켜 먹는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언론에다 갖다 붙이긴 하는데 저는 솔직히 투자의 대가라는 분이 설명했던 대로 잘 고르고 골라서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바를 적용해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실을 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례로 보면 LG생활건강이에요. 이거는 2020년까지 펀드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증권가에서 입에 침이만 해도 극찬을 했던 황제주입니다. 이거 보시면 최고 주가가 178만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00년대 그 중국 튀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가 상승이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 LG생활건강이요, 화장품뿐이 아니라 정말 사업 포트폴리오가 정말 잘 짜여져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21년 7월달 이후로 주가가 3년 내내 그냥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이게 보면 2010년도 주가예요.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장기 투자는 뭐합니까? 다시 그냥 14년 만에 원래 주가로 돌아오는데 14년의 세월만 흘러간 거죠. 만약에 여기 중간중간에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다면. 워런 버핏처럼 저도 코카콜라 같은 거에다가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럼 뭐예요? 주가가 14년 전으로 바로 돌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장기 투자가 불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 LG생활건강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잘 짜여 있냐면 화장품 같은 경우는 24기죠. 24년인데 43% 비중을 하고 있고 생활용품 30.8%, 31%, 그 다음에 음료는 26%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화장품 그래요. 뭐 중국 내수 안 좋다고 치게요. 그러면은 샴푸, 치약, 바디로션, 세탁 세제, 주방 세제, 이런 계면 활성제 이런 거 우리 매일매일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음료도 보면 여기 코카콜라, 우리나라 코카콜라 유통권을 갖고 있는 게 LG생활건강입니다. 몬스터 에너지라고 해서 학생들 많이 먹는 그 에너지 드링크죠. 그 다음에 파워에이드, 평창수까지 유통을 하는 기업이야.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가 아주 다양하고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된 생활 기업인데 주가가 그렇게 흘러내립니다. 자, 요거는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 2000포인트, 3000포인트 돌파할 때 시가총액 상위주 10개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전국 투자자 교육협의회에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줬는데요. 우리가 제일 가까운 21년 한번 보죠. 1위부터 10위까지.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SK하이닉스, 3위는 LG화학, 4위는 삼성전자 우, 5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6위는 네이버, 7위는 셀트리온, 8위는 삼성 SDI, 9위는 현대차, 10위는 카카오입니다. 굉장히 낯익은 기업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2000선으로 가보면은 약 한 14년 전으로 뒤로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1위는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전력, 국민은행,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우리금융, 현대차, 하이닉스, SK텔레콤. 여기서도 살아남은 기업은 뭐가 있죠?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요거밖에 안 보이는데? 그럼 다시 1000포인트로 돌아가 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 1위가 포항종합제철의 포스코죠 지금? 그 다음에 2위는 한일은행,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한국산업은행, 조은은행, 그나마 아는 삼성전자, 금성사가 LG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 대한서구경사. 대한서구경사는 지금 SK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은 제가 지금 표시해둔 포항종합제철, 삼성전자, 금성사, 현대건설, 대한서구공사 이렇게 있는데 그나마 시가총액 상위 10위에 살아남은 거는 요 삼성전자밖에 없잖아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이런 기업 분석을 해내겠습니까? 나중에 지금 89년도에서 21년이니까 빼면 얼마예요? 이게 32년인가요? 32년 있다가
살아남을 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개인 투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2000년도부터 2020년도 오면서 주식시장의 IT 업종의 비중이 2.5배 증가했대요. 다른 나라 비해서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예측하지 못한 투자자가 단순히 장기 투자라는 원칙을 지킨다고 사서 묻어두었다면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알겠습니다. 근데 흐름을 어떻게 예측하냐 이거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그래서 저는 큰 돈을 만들려면 시간을 들여서 복리 효과를 누리라고 하지만 그러려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개별 종목에 투자하자니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저한테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도서관에서 열심히 책을 읽다 보니까 우연하게 존 보글이라는 분의 책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벵가드 그룹의 창업자시고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라고 불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저서가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는 책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그러십니다. 야, 너 이 사람 벵가드 자산운용사 만들면서 펀드 광고하려고 이 책 쓴 건데 너가 혹해가지고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 소개하면 되겠냐? 물론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워린 버핏 할아버지가 주주총회에서 이분을 이렇게 세워요. 잭 보글 오셨어요? 이분 별칭이 이제 잭 보글인데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면서 이제 딱 이제 손을 들고 일어나니까 저분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한 줄기의 빚을 선물하신 사람이라고 박수를 치라고 해가지고 박수를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그 계기로 인해서 더더욱 유명해진 분입니다. 이분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는 책을 보면 355개 펀드 중에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는 국가지수를 추종하는 그냥 패시브 펀드죠. 인덱스 펀드를 수익률이 이긴 펀드는 딱 2개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그럼 이거다. 나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국가 지수에다 투자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투자를 하려면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미국에다 해야죠. 우리나라도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지수인 코스피 지수에는 좀 비중을 좀 많이 축소하고 좀 대부분을 미국 지수, 특히 S&P라든지 나스닥 지수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옛날에는 인덱스 펀드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인덱스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켰어요. 그게 ETF인데 이 ETF는 주식처럼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장점과 펀드의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라는 두 가지 장점을 모아서 만든 상품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최고의 금융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모르죠. 나중 가서 뭐 잘못될 수도 있긴 하는데 지금 봐서는 과거부터 존재했었던 지수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 상품은 주식시장에 단순히 상장한 것 뿐이니까요. 저는 국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만 선정을 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자, ETF 시장 개방 추인데요. 우리나라도 2002년도에는 딱 꼴랑 4개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게 쭉 상승을 하더니 19년부터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요. 갭수가. 그래서 지금은 697개. 요게 이제 23년도 기사였으니까 지금은 한 800개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04년 5월달 그 이미지였는데 ETF 시장 규모가 142조. 지금 기사 보니까 150조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ETF 시장이 점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종목에다 투자하는 거에 대한 위험성을 이미 많이 겪어봤던 거죠. 그래서 나눠서 투자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영상 초반에 보면 은하차 TV 앞에 무엇이든 나눠라 이런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저는 국가지수에다 투자를 한다. 국가지수는 그 나라에 상장된 여러 가지 종목, 살아남은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가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투자 방법을 2부, 3부에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하차입니다. 자, 요번엔 이제 두 번째 영상입니다. 과연 개인도 장기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영상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국가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가 지수 ETF에 투자를 하면 장점이 이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갑자기 어느 날 막 삼성전자가 막 상승하는 날 있고, 또 어느 날은 또 SK 하이닉스가 막 올라가는 날 있고, 또 어쩔 때는 막 현대차가 막 올라갈 수 있어요. 난 분명히 내가 저거 어저께 봤는데, 내가 투자하려고 했는데 내가 깜빡하고 투자 못했네. 아니면 뭐 내가 내일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또 투자를 못했네. 막 이러면서 막 아쉬워하면서 또 급등하는 거에다가 같이 따라가서 투자하다 보면 물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국가지수에다 투자를 하면요, 내가 놓친 기업이 성장해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주가지수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종목을 놓치더라도 그 종목이 상승해주면 내 국가지수 ETF도 상승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엄청나게 상승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상승분이 일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주기만
투자만 하면은 언제든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국가지수 ETF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불안한 게 뭐였냐면 돈을 모두 국가지수 ETF에다 투자하기가 좀 불안했어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뭐 2000년도 IT 버블, 뭐 2008년도 서브프라임 같은 게 언제 한번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코로나 같은 것도 또 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주식에다 100%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죠. 물론 이제 투자를 한 지가 좀 됐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변동성에 대해서 이겨낼 자신이 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심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본 게 이제 자산 배분인데, 요것도 이제 전국 투자자 교육협의회에서 이미지 파일을 좀 갖고 온 건데,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 계좌가 요 바구니라면 여기다가 이제 다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 똑같은 상품만 이렇게 계좌에다 편입시키지 말고 주식도 하고 채권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원자재도 사고 뭐 이런 관련된 ETF를 좀 나눠서 사라, 요런 게 이제 자산 배분이거든요. 왜냐면 주식이 올라가면 채권이 떨어진 경우가 있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또 상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식이 떨어지면 부동산이 올라가서 이렇게 손실분을 또 메꿔주고, 원자재가 올라가면 또 부동산이 떨어져서 뭐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상쇄를 해주고, 그래서 꾸준히 내 자산이 이렇게 상승한다. 이게 자산 배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자산을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서 이렇게 계좌에 편입을 해놔라, 이렇게 이론을 보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과연 얘네들이 진짜 주식이 오른다고 채권이 떨어지고, 뭐 채권이 오른다고 주식이 뭐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이제 같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올라가면 금상첨화인데 분명히 같이 떨어진 날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그럼 옛날부터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이제 주식하고 채권하고 6대4로 나눠서 하는 자산 배분이 가장 전통적인 자산 배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여러 가지 자산 중에 이제 상관계수가 가장 낮은 최고의 파트너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낮다는 건 뭐냐면 서로 반대 방향, 가격 이동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주식 가격이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주가가. 그래서 이렇게 쭉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는, 내 계좌의 총 수익 금액이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경우를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투자를 하는 과정 중에 제가 한번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채권하고 주식하고 주구장창 같이 떨어지는 경우 목격을 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파란색이 TLH라고 해가지고 여기 미국채 10년에서 20년 만기 국채지수 추정한 ETF고요. 이 빨간색이 스파이예요. 그래서 S&P 500 지수 추정하는 ETF인데, 여기 녹색 박스 보이십니까? 2021년부터 23년까지 같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산 배분이라고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추천해가지고 내가 채권하고 주식하고 국가지수 ETF 6대4로 이렇게 편입을 해놨는데 주구장창 떨어져요, 같이. 그러면 투자 초보자들이 이거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거 보고서 어디까지 같이 떨어지나 보자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웬만하신 분들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 자식한테까지 알려주고 싶은 투자법은 아닌 거예요. 너무 이렇게 같이 떨어질 때가 분명히 나올 거라서,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자녀가 이걸 못 견딜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귀한 돈,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 참아가면서 벌은 이 귀한 돈을 그냥 허공에 날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런 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면 2012년도라서 뭐 최근 건 없어요. 근데 보면은 주식이 이렇게 82년 말부터 100만 원 투자했을 때 이제 원리금이 어떻게 변했을까? 매년 이제 재투자를 했대요. 그러면 주식이 100만 원이 2,800만 원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올라 있죠. 이렇게 쭉 올라 있고, 그다음에 그나마 이제 보면은 채권 다음이 예금이고요. 예금이 877만 원. 우리가 항상 찬양하는 부동산 있죠. 부동산이 예금보다 들어옵니다. 이때는 이제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개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근데 저는 예금을 보자마자 이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 계좌가 하나는 주식이면 하나는 그럼 예금으로 하면 되겠네. 왜냐하면 예금은 그냥 가만히 냅둬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수익이고, 물가 상승률보다 높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의 침체기 하락기에 빠지면 현금 가지고 주식을 싼 가격에 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주가가 막 계속 미친 듯이 상승하면 차익 실현해서 그 돈 가지고 계속 예금을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지수 ETF 일정 부분하고 현금 일정 부분을 나눠서 투자를 하기로 합니다. 자, 볼게요. 코스피 추인데 여기 때가 이제 97년 IMF 구제금융이거든요.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쇼크가 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9.11 테러도 있고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이죠. 이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주가 쭉 밀렸을 때, 그 다음에 요거는 2020년에 코로나 때죠. 요때마다 내가 주가지수 ETF에다 장기 투자를 하면서 현금과 일정 비율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하다가 이 미친 듯이 빠지는 구간에서 현금이 만충제 역할을 해주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면서 나한테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해줬다면 100포인트가 3000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40년의 투자 기간, 물론 길죠.
그러면은 몇 배일까? 30배잖아요. 부동산 값이 30배가 오를 수가 있을까? 부동산 투자 솔직히 10년 투자해서 2배 먹으면 진짜 잘한 투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40년, 물론 복리의 복리니까 여기 보면은 10년도에 보면은 2010년도 보면 938포인트였다가 20년 되면은 이제 3000포인트니까 뭐 못해도 3배잖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한 투자인데 현금과 지수 추종 ETF를 이렇게 분산해서 같이 비율로 유지를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부동산보다 훨씬 나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지수 추종하는 ETF를 투자하는 방법은 국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할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기로 했고 일부분은 코스피 시장에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국가지수 투자할 수 있는 게 뭐 한국하고 미국을 보면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에다 투자하려면 우리나라에 상장된 이 코스피 지수 ETF에 투자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지수 투자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 여기다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해외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에 투자하려면 요 코덱스 200이라든지 타이거 200 이렇게 투자를 하면 돼요. 이건 1배짜리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2배 추종한 ETF 투자하려면 코덱스 레버리지랑 타이거 레버리지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3배짜리는 없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코덱스 코스닥 150,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렇게 2배 투자하려면 이렇게 있죠.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레버리지 투자가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려면 일정 교육을 수료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금, 그러니까는 투자는 평가금 총액이죠. 그게 이제 계좌별로 이제 1000만 원 이상이 돼야지만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 제한 사항은 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돈이 적은데 레버리지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미국에 상장된 ETF 거기다 직접 투자하시면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표 지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변동성이 좀 크거든요. 그 대신에 수익률이 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스닥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요 S&P 500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는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타이거 미국 S&P 500이라는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가로열고 H 있습니다. 요거는 환해지라는 거라서 이건 나중에 좀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해외에 직접 투자된 ETF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한 글자부터 이제 4글자까지 이제 티커라고 해서 우리나라 종목 코드랑 똑같은 건데 그래서 스파이, VO, IVV라고 해가지고 S&P 500 지수 한 배 추종하는 ETF 대표적인 3개입니다. 그 다음에 2배짜리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장된 미국 지수 S&P 500 지수를 2배 추종하는 ETF는 타이거 미국 S&P 500 레버리지 H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H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상장된 ETF는 SSO, 그 다음에 QLD, 그 다음에 미국 3배짜리가 있어요. 금융선진국이라서 저희 3배짜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라는 게 S&P 500 지수 3배 추종하는 ETF고요. 그 다음에 TQQQ는 라우어라는 분 때문에 좀 많이 대중화된 ETF인데 이 TQQQ는 나스닥 100 지수 3배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하고 6%하고 TQQQ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현금하고 일정 비율을 유지하면서 초보자분들께서는 이 한 배 추종하는 ETF를 현금하고 섞어가지고 비율 투자를 하시고요. 조금 이제 숙달이 됐다 그러시면 이제 QLD 이쪽으로 넘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배짜리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6%,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는 이제 단련이 됐다 그러면 투자금 일부를 빼가지고 TQQQ 쪽으로 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지수 ETF에 70%하고 현금 30%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엑셀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블로그에다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계좌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이나 석 달에 한 번씩만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주마다 하고 있는 건데 주식평가금과 현금을 입력을 한 다음에 미국 지수 ETF 가격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플러스면은 그 주에 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면 그만큼 주식을 팔라고 계산하게끔 엑셀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걸로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계좌 하나는 목돈을 가지고 거치형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2천만 원이다 그러면 1,400은 미국 나스닥 레버리지 사고 그 다음에 600만 원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파킹형 ETF예요. 예전에는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었는데 요즘에 파킹형 ETF가 나와가지고 1년에 한 3% 중반 정도에 대한 수익률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킹형 ETF에다가 이제 뭐 600만 원을 이렇게 넣어놓고 있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한 달이라든지 석 달마다 이렇게 그때 평가금을 가지고 7대3으로 다시 분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식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이제 총액을 합쳐서 70%에 해당되는 잔액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팔아가지고 파킹형 ETF를 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 킹형 ETF를 팔아가지고 나스닥 레버리지 사가지고 둘의 평가 금액을 7대3으로 맞추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제가 리밸런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좌를 뭐 저는 같은 경우는 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에다가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캡처를 해서 자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흐라차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영상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영상에서는 왜 국가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산 배분을 위해서 제가 왜 현금을 선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서 주식과 현금을 비중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처럼 저는 미국 지수에 추종하는 ETF에다가 70%, 그 다음에 현금은 30%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엑셀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리밸런싱을 하고 싶을 때 주식 계좌, 미국 지수 ETF의 평가금을 여기다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지금은 이제 파킹형 ETF 투자하고 있는데 이 현금 부분에 대한 평가금을 여기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지수 ETF 가격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매주 거래를 하라고 표시가 떠요.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일 때는 사라는 표시고, 마이너스로 표시가 될 때는 미국 지수 ETF를 팔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특별하게 고민 없이 그냥 매주 리밸런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비율 투자 방법은 제가 쓴 책인 자녀와 함께 짓는 돈 남은 농사라는 책에서 253페이지에 기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한번 글자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책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지금 매주 10만원씩 적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요 상품을 미국 지수 추종한 ETF로 투자를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부분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CD금리 투자 KIS 합성 ETF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요거는 투자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1.47%인데요. 기존에는 파킹형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원화 RP 가지고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0%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69.68. 계좌 수익률은 지금 50%인데요. 요게 이제 기존에 투자된 것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55% 정도 돼요. 파킹형 ETF 투자한 지 얼마 안 돼서 요 수익률이 이렇게 더해지다 보니까 이제 50%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엑셀표에 기록한 걸 보니까 55% 정도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매주 10만원씩 넣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엑셀에다가만 입력하고 있을 뿐인데 거짓 60%에 달하는 수익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으십니다. 국가지수를 추종한 ETF 중에 저는 미국 지수를 추종한 ETF에 투자 중이에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네 번째 영상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여기 보시면 나스닥 100 지수를 2배 추종하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H라는 요 ETF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배짜리를 하고 싶으신데 예수금이 이제 1000만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다가 직접 투자를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그냥 달러로 다 전체 금액 바꾸셔가지고 엑셀표에다가 달러로 입력을 하면 되니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현금에 대해서 투자 방법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총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주식 계좌에 현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 장점은 그냥 보유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 대신에 이제 현금 보유한 거에 대해서 이자나 수익이 없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되려 손해죠. 그 다음에 은행 파킹형 통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현금 보유 시 이자를 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시 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대신에 매번 이체를 해야 됩니다. 리밸런싱 할 때. 그 다음에 주식 계좌 내에서 통합 수익률을 볼 수가 없어요. 별도로 엑셀표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내가 정리를 해서 통합 수익률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특정 금액 이상 시 수익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 파킹형 통장에 뭐 500만원 이상이면 그냥 입출금 통장 0.1% 주는 이런 상품이 있기 때문에 금액 제한 한번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원화 RP라든지 외화 RP라고 해가지고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요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주식 계좌 외에 별도 계좌이체 조작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수시 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고요. 주식 계좌 내에서 통합 수익률을 볼 수가 없어요. MTS에서 초기 화면에 주식 잔고 화면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그냥 계좌를 딱 열었을 때 아까 제 통합 수익률 보이는 거 보셨죠? 그것처럼 계좌 수익률을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파킹형 ETF 투자를 하는 건데 장점으로는 3% 중후반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고요. 그 다음에 수시 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ETF이기 때문에 한 2영업 이후에 인출이 가능하고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 4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맞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제가 주로 썼던 파킹형 통장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하고 K뱅크의 플러스박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율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는 연 2%로 많이 좀 떨어졌네요. K뱅크의 플러스박스 같은 경우는 5천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5천만원 이하면 연 2.3%,
그 다음에 5천만 원 초과분은 연 3%를 주고 있대요. 이율적인 면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표시를 좀 해드렸어요. 원화 RP랑 외화 RP도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RP는 채권 투자의 약점인 황금성을 보완하기 위한 상품으로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 채권 등 고객에게 일정 기간 후 다시 매수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어렵습니다. 아무튼 증권사에서 다시 사주는 조건으로 이제 채권을 파는 거라고 하니까요. 금융권에서 보면 RP는 진짜 초단기 채권이라고 해서 안전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가 뭐 망하지 않는 이상은 뭐 잘못될 일은 없는데, 여기 보면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원금 손실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여기 보면은 RP 매매해가지고 원화 RP는 앞에 원화가 생략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외화 RP 같은 경우는 달러를 이제 RP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인출을 하거나 아니면 리밸런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유 약정형으로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투자 기간은 하루에서 30일 특정이 돼 있어요. 어느 증권사나 통일입니다. 그래서 요 수익률만 좀 증권사별로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NH투자증권을 하고 있어요. 뭐 특별히 애사심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뭐 아무래도 농협을 다니니까 그냥 NH투자증권을 하고 있는데, 원화 RP 같은 경우는 이제 2.9%고 그 다음에 외화 RP, 그러니까 달러 RP죠. 요거 같은 경우는 4.1%예요.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와씨 그러면은 나 다 달러로 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달러는 환차익과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환율이 지금 1,400원 가까이 됐지만 다시 뭐 1,100원대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차손을 볼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원화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화로 투자를 하는 분이 아니면 그냥 되도록이면 원화 RP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파킹형 ETF인데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이거 CD금리 투자 KIS, 그 다음에 타이거 CD 1년 금리 액티브, 그 다음에 타이거 KOFR 금리 액티브, 이렇게 4가지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요 타이거 CD금리 투자 KIS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게 주식 가격이 하나에 지금 5만원 정도 돼요. 55,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 리밸런싱이 금액적으로 좀 편해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건데, 얘는 이제 한 주당 가격이 100만 원이 넘고요. 얘는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투자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한 5만 원대로 이렇게 해야지 이제 아무래도 리밸런싱하기가 좀 편하다 보니까 요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투자금이 크신 분들은 요 앞에 있는 코덱스 CD금리 액티브나 CD 1년 금리 액티브 요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이제 투자금을 점점점 늘려가시는 단계라고 하시면 이 타이거 CD금리 투자 KIS 요걸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리면을 보면요, 한 3% 중반 정도를 추종을 한다고 해요.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1년을 보면은 3.64, 3.64, 3.66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지금 2024년 2월 달에 상장이 된 거다 보니까 아직 표시가 없는데 얘도 아마 3%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투자를 했던 걸 보면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은행 파킹 통장, 그 다음에 원화 RP를 봤을 때 파킹형 ETF가 가장 수익률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파킹형 ETF로 다 돌아선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투자금이 좀 넉넉하신 상황이다 그러시면은 파킹형 ETF가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23년 4월 7일 날 투자 기록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미국 나스닥100 레버리지가 이때가 당시에는 평가 금액이 291만 600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이프박스 같은 경우에 보관되고 있는 건 124만 2,454원이었네요. 그럼 제가 이제 매주 10만 원씩을 추가를 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엑셀표에다가 291만 600원, 지금 주식 평가금이죠. 요 금액을 입력하고요. 현금 아까 124만 2,454원이었잖아요. 여기 10만 원을 더해서 134만 2,454원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에 이제 나스닥100 레버리지 주식 가격이 5,400원을 딱 입력을 하니까 이렇게 보면 12주를 매수를 하라고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7대3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 포트폴리오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이 자동으로 떨어지면 그냥 고민 없이 MTS에다가 12주 매수 이렇게 조정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23년 10월 13일 투자 기록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로그에다 다 남기고 있기 때문에 요 투자 기록을 이렇게 갖고 오기가 편했는데, 요때 당시만 해도 보면은 평가금이 550만 575원이네요. 요때는 35% 정도 됐었네요. 이때도 좋았네요. 네. 이때는 이제 제가 원화 RP로 거래를 할 때였어요. 은행 파킹형 계좌로 계좌이체하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뭐가 없을까 하다가 원화 RP를 발견할 때였거든요. 이때도 이제 수시 약정형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해서 수익액이랑 다 포함하면 221만 5,628원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나스닥100 레버리지 평가금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고, 아까 보면은 원화 RP 차진 금액이 221만 5,628원이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10만 원을 더하니까 231만 5,628원이었던 거죠. 요 금액을 이렇게 노란색에다 입력을 해주고, 그때 당시에 나스닥100 레버리지 주식 가격 입력을 하면 여기 보면 마이너스 4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거는 내주를 팔라는 얘기예요. 나스닥100 레버리지를. 그만큼 수익률이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빠른 기간에 급등했다는 거기 때문에 요만큼을 팔아서 현금으로 쟁겨놔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수익이 나도 솔직히 주가가 올라가도 사람들의 심리가 나 이거 팔아야 되나? 안 팔아야 되나?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을 함으로써 일정 부분을 매도를 하게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 실현도 하고 계좌를 장기적으로 또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심리적인 만족감이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24년 9월 20일 날 기록이었어요. 이때 당시부터 이제 파킹형 ETF에 투자를 했는데, 이때 주식평가금 같은 경우는 1348만 6,950원이었고 현금을 보관하는 CD금리 투자 IAS 같은 경우는 평가금이 324만 3,230원이었어요. 요거를 사다 보면은 끝전이 좀 남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1,509원이 남았었는데, 이때 2주에 투자하기 위해서 10만 원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 현금 부분에 11만 1,509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엑셀로 입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제가 이제 레버리지 계산기를 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나스닥 평가금 여기다 입력해주고 CD금리 KIS ETF 평가금을 여기다 입력을 해줘요. 그 다음에 계좌에 순수하게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죠. 여기 매주 적립하는 10만 원까지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레버리지 ETF 현재 가격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CD금리 투자 KIS ETF 가격 입력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표시가 됩니다. 제가 좀 시각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줬어요. 파란색은 팔라는 표시예요. 이게 마이너스 표시도 돼 있고, 어떻게 되냐면 이때도 차익 실현이 된 거네요. 나스닥100 레버리지를 두 주를 팔고, 그 다음에 CD 금리 투자 KIS ETF에 대해서 두 주를 매수하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두 주 먼저 매도해주고 그 다음에 파킹형 ETF 두 주 매수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좌를 장기적으로 끌고 온 거예요. 제가 2022년 7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꿀렁꿀렁 이렇게 됩니다. 이 주황색이 주식을 100% 보유했을 때인데 변동폭이 좀 상대적으로 크죠. 이게 회색보다 이만큼 이렇게 이때는 쭉 떨어졌고, 근데 이제 이 회색을 보면 주황색보다는 변동폭이 좀 완화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특히 요 구간, 그다음에 요 구간 보시면 상대적으로 변동폭을 좀 완화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런 큰 하락폭이 나올 때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 대신에 올라가는 것도 좀 완만하긴 하죠. 그래도 이 계좌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을 일정 비율 보유하고 있는 투자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특히 이 8월 5일날, 얼마 전에 8월 5일날 급락 서킷 브레이커까지 떨어진 날 있잖아요. 이때 갑자기 제가 현금을 확 투여를 해요. 비율 계산하다 보니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면 기존의 7대3 비율을 유지했던 계좌를 저는 그때 8대2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언제든지 우상향을 할 거라는 믿음 아래 제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이 고점을 돌파를 한다, 그렇게 되면 다시 7대3으로 바꿀 겁니다. 저는 파란색이 제 계좌의 평균 단가예요. 나스닥100 레버리지의 평균 단가고, 이 주황색이 이제 나스닥100 레버리지의 매주 가격 변동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해주죠. 리밸런싱 하다 보면 이제 주식을 계속 사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갑자기 평균 단가가 올라가죠. 이때가 이제 8월 5일날 제가 7대3에서 8대2로 계좌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할 때라서 레버리지 매수 금액이 확 늘어나서 그래요. 이렇지 않았으면 계속 이런 추세를 갔겠죠. 만만하게 이제 평균 단가가 올라가면서 주식 가격은 크게 상승해주면 요만큼의 차익이 제 수익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을 장기적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익률을 지금 50%, 실제적으로는 한 55% 돼서 약 60% 정도의 계좌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요거는 제가 매주 10만원씩 적립식으로 하는 투자 계좌거든요. 요 계좌 말고 이제 다른 일시납 계좌 몇 개가 더 있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거는 이제 적립식 투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얘기 드린 건데, 거치식, 그러니까 목돈을 가지고 거치식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더 간단하겠죠. 여기 보면은 여기 내가 1억이 있어. 그러면 여기 7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현금은 지금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스닥100 레버리지 가격, 그 다음에 파킹형 ETF 가격 딱 하면은 매주 사라고 계산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각각의 평가금을 입력을 해주면 또 여기 계산이 또 나오겠죠. 적립식보다 거치식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훨씬 엑셀 활용하기 편하실 거예요. 이제 목돈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 저처럼 이제 요 현금 부분에 매주나 매달에 10만원씩 투여되는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거치식인 분들은 현금은 이제
ETF 사고 남은 짜투리 금액들 있잖아요. 그 금액만 입력하는 거고 대부분 요 두 가지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엑셀 서식 있잖아요. 요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이 엑셀 서식을 올려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게 되시면 요 QLD와 캐시 70대 30 리밸런싱 계산기란 제목으로 올라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리밸런싱 계산기 현금하고 RP 이용해가지고 리밸런싱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저처럼 파킹형 ETF를 통해서 이제 리밸런싱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요거 각각 용도로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비율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이해가 되시기 쉬운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이거 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영상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러신 분들은 그냥 댓글에다가 이메일 남겨주세요. 그러시면 저랑 같이 약속 잡아가지고 줌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몇 분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같이 투자를 해서 서로 좀 많이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면서 투자를 하면서 크게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는 뭐 무슨 딴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공짜로 알려주겠다는 거 아니야? 다른 놈들 보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유료 전환한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신데 저는 이미 주식으로 잘 벌고 있고요. 예, 급여도 잘 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널리 퍼뜨리는 게 제 목적이고 제가 좀 관종 기질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레버리지 ETF를 가지고 왜 투자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은 마지막으로 4부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으라차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지수도 레버리지 ETF로 투자하면 정말 돈이 높나요? 이런 제목으로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3부에 걸쳐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왜 미국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 투자를 하는지, 그것도 또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은 책이나 영상에서 레버리지 ETF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현상은 왜 그러냐면 변동성 끌림 현상, 부의 복리 효과 또는 음의 복리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요거 이제 그림을 삼성자산운용에서 아주 이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기초지수 가격이 똑같은 금액만큼 상승했다가 똑같은 금액만큼 하락을 하는 현상, 계속 반복을 하는 횡보장에서는 레버리지 ETF 가격은 결국에 가서는 기초지수 가격은 제자리로 오지만 되려 레버리지 ETF는 제자리가 아니라 더 하락을 하더라, 이런 논리입니다. 보면은 요 노란색이 기초지수 가격이에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였다가 110포인트 가고 다시 100포인트, 110포인트 갔다, 이런 현상을 계속 반복을 했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 코스피 지수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코스피 200 지수죠. 코스피 200 지수를 2배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가 2배를 따라가니까 100에서 120 똑같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120에서 98을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10% 상승했다 10% 하락한다는 걸 이렇게 그림을 표현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100이었던 레버리지 ETF 가격이 93으로 끌려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게 되면 기초지수 가격보다 더 하락이 크다. 그러므로 상승장일 때만 레버리지 ETF를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죠. 제가 많은 영상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주식시장이 상승장인지 횡보장인지 하락장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거 판단하면 다 부자가 됐겠죠. 이 레버리지 ETF 상품이라는 게 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건 증권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레버리지 ETF로 장기 투자를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레버리지 ETF를 위험하다, 단기 투자만 해라,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전문가들이 그런데 우리 레버리지 ETF 오랫동안 투자하면 안 된대, 이건 상승장에서만 잠깐 해야 되는 거래,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시키는 거죠. 그래야 수수료 더 뽑아 먹으니까. 이 얘기의 끝이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옛날에 전래동화에 그런 게 있어요. 손톱을 밤에 잘랐더니 어떤 쥐가 이 손톱을 먹고서 똑같은 사람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었던 전래동화가 있는데, 이 전래동화가 왜 나왔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전기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둑어둑했겠죠, 저녁에. 근데 거기에 지금처럼 손톱깎이도 없었을 거고 가위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막 손톱을 깎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을 비겠죠, 다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자식들이 반복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못하게끔 그런 전래동화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손톱을 밤에 못 자르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이 레버리지 ETF를 상승장에서만 잠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도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벌기 위해서 퍼뜨리는 얘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레버리지 ETF는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 효과가 훨씬 크니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요 두 가지 차트에 대한 개념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선형 차트하고 로그 차트가 있어요. 선형 차트는
차트는 우리가 편하게 보는 이런 차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간이고 요거는 이제 가격이 나타나서 이렇게 지수가 움직이는 건데 주가의 변동폭을 나타내주는 그냥 보통적인 차트예요. 이렇게 해서 10, 20, 30, 40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고 로그 차트는 변동률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뭐 이렇게 해서 5번 곱하면 10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 세로축이요. 10, 100, 1000, 만, 10만 이렇게 변동률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차트예요. 그래서 약간 좀 틀린데 대부분 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 유튜버나 방송가에서는 이 선형 차트만 보여주죠. 미국 차트 같은 경우 특히 보여주면서 이렇게 상승하니까 아우 여기 많이 떴습니다. 이제 투자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내려오시면 요쯤에 투자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그 차트를 보시면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개별 종목이나 대부분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차트를 로그 차트로 변화를 시키면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송종식의 IT와 가치 투자 이야기라는 블로그에서 제가 본 건데 감사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버크셔 해서웨이하고 S&P 500 지수를 비교를 한 거예요. 요거는 선형 차트입니다. 보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가격 상승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하기가 겁이 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그에 반해서 S&P 500 지수는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로그 차트로 바꾸면 여기 단위가 틀려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곱하기 10배씩 올라갑니다.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요 기간에서 요 기간에 급하게 올라간 것 뿐이고 여기선 좀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여기도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요런 상승률, 장기적인 상승률 추세를 보기에는 로그 차트를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있는 삼성전자, 자, 요거를 선형 차트로 봤습니다. 요거 가격 변동은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뭐 이렇게 변하고 있죠. 똑같은 칸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치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죠. 요 근처에서 투자하기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마치 2000년에 투자한 사람이 주식 투자를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는 뭐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로그 차트로 바꾸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그냥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선형 차트는 이렇게 올라왔었잖아요. 한번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요.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률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줬던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요즘 떨어졌다고 난리치는데 여기 보면 요만큼 떨어진 거예요. 요만큼 로그 차트를 보면 하락률을 보면 그럼 요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이럴 때도 어떻게 했고 그쵸? 그래서 장기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보려면 꼭 로그 차트로 변환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아까 2000년도에 투자한 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신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제가 미국 지수를 레버리지 ETF를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꾸준하게 상승률을 보여주는 시장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미국 시장이란 얘기인데, 자, 이건 미국 시장을 연봉 차트로 로그 차트로 바꾼 겁니다. 어떠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여기는 이제 횡보장을 연출합니다. 이때 많은 일이 있었죠. IT 버블, 서브프라임. 요때 이제 중국 지수가 이렇게 빵 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책들이 여기서 막 나왔던 건데 중국에게 시장 패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줍니다. 여기 한 칸 한 칸이 일정하죠. 거의 일정하잖아요. 미국 주식은 꾸준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것도 양의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레버리지 ETF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다는 S&P 500 지수 아까도 똑같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그 다음에 꾸준하게 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칸 한 칸 크기가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런 파란 음봉이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야 뭐 조정이라고 한 번씩 보고요. 자, 나스닥 지수는 특히 여기 IT 버블이기 때문에 요 3년간 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미국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거기다 투자합니까? 나중에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럼 전환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내수 중에 20억이 떨어졌다 치죠. 그러면 어디다 투자하실 겁니까? 일단 생각을 해보시죠. 일단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로 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강남으로 가실 거죠? 왜 그래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 중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주식은 여태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줬던 미국 국가지수에다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에이 거짓말하지 마, 앞으로 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시는 낚시가 취미라고 하실게요. 그러면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낚싯바늘을 던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배 타고 포인트로
이렇게 가서 여기 가가지고 이제 낚싯바늘 막 이렇게 던지시잖아요. 돈도 내면서. 옛날에 저희 아버지랑 저랑 미꾸라지라든지 송사리 같은 거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 그물망 갖고 가가지고 물고기가 나올 만한 데 가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망을 이렇게 벌리고 계시면 저희가 뒤에서 막 물장걸 쳐가지고 물고기를 몰아가지고 이렇게 잡고 그랬거든요. 물고기가 없는 데 가서 물고기를 잡았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미국 지수는 과거서부터 큰 충격이 있었지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던 국가 지수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세계 패권 국가로 우뚝 선 국가이기도 하죠. 근본이제를 폐지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도 다른 나라에서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대안이 없으니까. 미국이 망하면 자기네들 대안이 없으니까. 전 세계 자본이 다 미국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해주는 상승률을 보여주는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효과를 최대한 보기 위해선 레버리지 ETF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스파이라는 S&P 500 지수를 추정한 한 배짜리 ETF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간 게 보이시죠? 참 이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 못 따라갈 거고요. 뭐 유튜버들 이게 차트 보고 막 이거 보세요. 막 불기둥을 뿜습니다. 막 이렇게 난리 치실 겁니다. 근데 자 이거를 로그 차트로 바꾸면요. 그냥 꾸준하게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냥 중간중간에 뭐 박스권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S&P 500 지수는 그냥 꾸준하게 상승률을 보이면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그러면은 으라차 너는 뭐 사대주의자냐? 미국만 신봉하냐? 너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코스피 지수 추정하는 레버리지에 투자 안 해? 이렇게 따지시는 분도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코스피 종합지수고요. 연봉 차트를 로그 차트로 변환을 한 거예요. 2010년도부터 보면요. 그냥 박스권이에요.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이게 그냥 옆으로 흐르잖아요. 상승률 하락률이. 그러니까 맨 앞에서 본 것처럼 기초지수가 이렇게 변동률을 보이면은 레버리지는 어때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 변동률이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추정한 레버리지 ETF 투자하면 결국에 변동성 끌림 현상 때문에 잘못하다간 제 재산이 원본에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연봉 차트를 선형 차트로 표현을 한 건데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는 게 보이시죠? 그냥 자대구 그은 거였잖아요. 물론 중간에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요 코스피 200에 한 배 추정하는 ETF 투자를 하셔야 돼요. 요거 보이시죠?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제가 4가지 ETF를 한번 볼게요. 코덱스 200 동일가중, 코덱스 200, 코덱스 코스피,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동일가중은요 200개를 0.5%씩 투자를 한 거야.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에 있는 종목 200개를 0.5%씩 투자를 해서 100%를 맞춘 거고, 코스피 200은 뭐 시가총액 큰 거대로 뭐 이렇게 투자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코덱스 코스피는 코스피에 상장된 전 종목에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 지수를 2배 추정하는 ETF죠. 요 4가지를 봤는데 5년 동안 수익률을 봤습니다. 레버리지 ETF 수익률이 가장 떨어집니다. 21.72%.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횡보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로그 차트로 봤을 때 변동성 끌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ETF 투자하려면 진짜 단기로 스윙 투자를 하고 빠져나와야지 이걸로 장기 투자를 하시면 안 되세요. 우리나라가 막 미국처럼 막 선진국이 돼서 막 끝없는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아니면은 정 불안하시면 투자금 일정 부분을 빼서 우리나라 코스피 200 2배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죠. 자, 제가 미국 지수를 2배, 3배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를 투자해야 된다는 이유는 이 표를 보시면 간단합니다. 시작 잔액이 이 달러는 그냥 원이라고 보실게요. 이렇게 제가 지울게요. 이렇게 여기 보면 S&P 500 지수를 3배 추정하는 거고요. 프로세어즈 울트라는 이게 QLD라고 해가지고 나스닥 100 지수를 2배 추정하는 ETF, 요거는 3배 추정하는 ETF. 요거는 이제 S&P 500 지수 1배 기준으로 하는 벤치마크 지수예요. 자, 시작을 2015년부터 현재까지 1,000만 원을 투자를 합니다. 현재 잔액은 얼마가 됐을까? 그러면 S&P 500 지수를 3배 추정하는 지수는 여기 보면 한 약 7,800만 원이 되고, 나스닥 100 지수를 2배 추정하는 거는 1억 1,700만 원. 나스닥 100 지수를 3배 추정하는 ETF는 1억 7,700만 원. 그 다음에 그냥 S&P 500 지수에 1배 추정하는 ETF 투자하면 3,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미국 시장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나마 가격 변동성이 더 큰 나스닥 100 지수를 이용한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면 수익 금액이 훨씬 크죠. 지금 S&P 500 지수 1배 추정한 게 3,200만 원이고 나스닥 100 지수에 3배 추정한 ETF 투자한 게 1억 7,700이니까 거진 6배 차이 나나요? 자, 요건 앞에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맨 위에 있는 게 TQQQ 나스닥 100 지수 3배 추정한 ETF, 여기 두 번째 게 QLD라고 해서 나스닥 100 지수 2배 추정하는 거, 요거는 S&P 500 지수 3배 추정한 ETF입니다. 선형 차트예요. 이렇게 세로축이 같은 값으로 올라가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TQQQ가 훨씬 크잖아요. 자, 요거는 앞에 결과값을 로그 차트로 나타낸
계산했을 때요. 보시면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물론 여기에 2022년도에 급락장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여기도 와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TQQQ, QLD, 6%, S&P 500 지수.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레버리지 ETF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한테 막 투기꾼이라 그래요. 야, 너는 은행의 부지점장이라는 놈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투기를 불러일으키면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볼게요. 저는 100% 투자라는 얘기 안 해요. 현금을 항상 30%에서 50% 떼어놓고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간단한 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S&P 500 지수를 1배에서 3배 추종하는 ETF에 현금을 어떻게 투자하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떤 게 올해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VOO라고 S&P 500 지수를 1배 추종하는 ETF 있습니다. 여기에 100% 투자하시는 분이 있고 현금은 하나도 없다고 치죠. 그러면 총 투자 비율을 따지면 S&P 500 지수를 따졌을 때 1배 곱하기 돈이 100%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현금은 지수에 추종하지 않잖아요. 그냥 0배잖아요. 여기에 이제 비중이 0%니까 결과적으로 S&P 500 지수 변동에 1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요. 자, 그러면 1배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신 분들은 진정한 가치 투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제 아래 경우도 한번 보죠. SSO라고 S&P 500 지수 2배 추종하는 ETF가 있어요. 여기에 50% 투자를 하고 현금은 50%를 가져가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요거를 단순 산식으로 보면 S&P 500 지수의 2배 추종한 ETF 비중이 50%, 현금 50% 하니까 결국에는 S&P 500 지수의 1배 추종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그러면 IT 버블이나 서브프라임이나 코로나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이 더 잘 버틸까요? 현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요? 현금을 50%나 갖고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비율 투자를 하신 분들이 버티기가 더 쉬울까요? 이분이 훨씬 편하죠. 이분은 지수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데 얘는 헐값에 떨어진 지수를 살 수가 있어. 계속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진정한 투자다 그러고 나한테는 투기꾼이라 그래.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배짜리 진정한 투기꾼이라고 불리우는 3배를 추종하는 ETF를 한번 보겠습니다. 6%라고 S&P 500 지수 3배 추종한 ETF입니다. 요 6%를 70% 투자하고 현금을 30% 가져갑니다. 이 비율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 포트폴리오는 S&P 500 지수의 2.1배, 약 2배를 추종하는 ETF예요. 그냥 총 포트폴리오만 해도 레버리지 ETF죠. 하지만 이 30%가 되는 현금이 아까와 같은 그런 급락장을 다 버텨줄 겁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반등을 할 때 수익 실현하게끔 시간을 벌어줄 겁니다.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랑 똑같이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6% 3배 50% 투자하시고 50% 현금으로 가져갑니다. 비율 계산하면 1.5배 추종하는 ETF입니다. 별 차이 없죠? 1배랑 1.5배랑. 자, 그러면 이 50%나 되는 현금이 아까와 같은 급락장에서 또 역시 버텨줄 겁니다. 누가 진정한 투자자일까요? 6%에 35%를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을 65%를 가져가요. 비율 계산을 해보면 이 포트폴리오는 S&P 500 지수의 1.05배를 투자를 합니다. S&P 500 지수를 거의 그냥 한 배 똑같이 쫓아간다고 보죠. 자, 누가 진정한 투자자인가요? 보시고 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 현금을 가지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주는 미국 국가지수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진정한 가치 투자자입니다. 여기 S&P 500 지수에 100%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다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100% 재산 박는 그냥 투기꾼이에요. 투기꾼. 똑같은 겁니다.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이 변동성에 대비해서 현금을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나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는 미국 지수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레버리지 ETF를 가져가는 거지 투기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총 4부에 걸쳐서 제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비율 투자 방법을 공개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아직 유튜브 구독자가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한 50명, 60명 정도 됐지만 지금 거의 200명을 돌파를 했고 앞으로 가서는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서 좀 더 구독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회수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영상에 대해서 보시는 거는 그만큼 미국 지수라든지 아니면 장기 투자에 대해서 항상 관심 있으셨다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 주마다 이 비율 투자 리밸런싱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같이 업로드를 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태까지 영상 보시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 영상 4편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따뜻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으라차TV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으라차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미국 지수 ETF를 통해 가지고 현금과 일정 비율을 유지한 비율 투자법으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적은 돈으로 시간을 투여를 해서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자,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1억이 되게 상징적인 금액인가 봐요. 많은 투자 서적이라는 재테크 서적에서 1억만 모으면 앞으로 뭐 2억 3억이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빨리빨리 모인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연봉을 1억을 넘긴 지는 오래됐고 뭐 현금도 뭐 1억을 모아본 적이 많고 부동산도 뭐 많이 갖고 있지만 1억을 모은다고 그래가지고 재산이 막 이렇게 늘어나진 않아요. 제가 뭐 김 빠지는 소리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1억을 모은다고 돈이 복리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투자를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의 경험 차이에 따라서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거지, 그냥 뭐 예금이나 적금이나 그냥 목돈 모으던 그 버릇으로만 돈을 계속 늘리면 그냥 뭐 토끼와 거북이처럼 그 사람은 거북이가 되는 겁니다. 그냥 거북이처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는 거죠. 뭐 결국엔 뭐 거북이가 승리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저는 그 재테크 서적이라든지 뭐 영상을 봤을 때 1억만 모으면 마치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봅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영상을 통해서 적은 돈으로 여러분들께 1억 원 또는 그 이상의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역시 영상 제작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2편, 3편으로 좀 나눠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매일경제 뉴스를 보다가요, 한국 청년들 신혼집이 걸림돌, 결혼하는데 신혼집이 걸림돌이라는 거죠. 결국엔 뭐 결혼할 때 이제 돈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요즘 집값이 진짜 예전에는 그래도 좀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진짜 요즘에는 진짜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 평균이 10억이라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적은 돈으로 시간을 투영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과연 얘네들이 결혼할 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냥 바로 고민 없이 결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복리 효과를 늘릴 수 있는 4가지 요소는 뭐냐면요, 원금하고 시간하고 수익률, 세금이에요. 원금이 높으면 당연히 수익이 크죠. 원금이 100만원의 10%랑 1억 원의 10%는 규모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더 빨리 부자가 되는 이유가 이 원금이 크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더 커서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길면 길수록 수익은 큰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20살인 A군이 월 10만원씩 10년을 저축을 했대요. 30세인 B군이 월 30만원씩 30년 저축을 했는데 이율이 5%인 적금이라면 두 사람 모두 60세 때 누가 더 많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딱 보면은 A군은 1200만원이고 B군은 3600만원을 넣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B군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A군이 2억 3천, B군이 1억 8천. 그만큼 복리 효과를 높이려면 시간을 많이 투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익률 보면은 수익률 1%만 높일 수 있다면 당연히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이 짧아질 겁니다. 요 이론은 이제 7일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70일을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이 계산이 된다는 건데요. 자, 여기다가 이제 수익률 3%이면은 70일을 3으로 나눠보죠. 그러면은 24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짜리 수익률을 보는 상품에 투자했을 때 원금이 2배가 되려면 24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8%면은 이제 70일을 8로 나누니까 이제 9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복리 효과는 더 커진다. 세금. 당연히 세금은 안 뗄수록 그게 다 수익이니까 세금이 없는 비과세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예시를 보면 1년 만기 정기예금을 1년 만기 재해치, 1년 만기 재해치를 반복해서 10년 투자한 거랑 코스피 지수 ETF에 10년 투자한 거랑, 물론 코스피 지수가 우상향을 했을 때요, 정기예금 이율이랑 똑같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게 수익률이 높을까 계산해보면 요 코스피 지수 ETF 10년 투자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거든요. 얘는 15.4%를 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있는 상품은 복리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요 4가지 복리 효과를 보면 우리 의지대로 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원금. 원금이 많으면 이런 고민 안 하죠. 저희가 투자하는 고민 안 합니다. 세금도 안 됩니다. 나라에서 무조건 하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요 시간하고 수익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열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금융회사에 20년 정도 근무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재산은 시간을 투여하지 않는 이상은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수익률을 높인다? 이건 불가능입니다. 개인이 1%만 높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봉 10억 주고 스카우트해 갑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을 들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약간 좀 접어두고 시간을 투자 활동에다 이제 투여를 할 거고요.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유일하게 있느냐,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하락도 다 견뎌야 됩니다. 하지만 상승을 2배, 3배짜리로 하기 때문에 시간과 수익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미국 지수 ETF, 특히 레버리지 ETF에 장기간 적립식 투자를 하는 거죠. 매주 5,000원으로요
1억을 모을 수 있다면 바로 하실 겁니까? 제가 알려드린다면요. 해볼만 하지 않나요? 매주 5,000원이면? 의미 없이 이렇게 로또 사가지고 날리는 것은 낫잖아요.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 정말 재수 없으면 15만 6천 년이 걸릴 수 있는 당첨 확률입니다. 로또 사는 것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매주 5,000원씩 투자를 했을 때 정말 결과가 1억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백테스트를 해볼 건데, 거기는 매주 투자를 했을 때 백테스팅 값이 안 나오더라고요. 연 단위로만 나와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5,000원씩 매주 투자를 한 값을 연 단위로 투자한 걸로 환산값을 냈어요. 이렇게 5,000원 곱하기 52주, 요게 이제 1년 투자 금액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1,200원, 10년 동안 평균 환율이 1,200원이에요. 요걸로 나눴을 때 우리가 투자한 값은 217달러더라.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217달러를 저희 큰아들이 2011년생이에요. 2011년생인데 그때부터 투자를 해서 2022년도까지 투자를 했을 때 과연 1억이 나오는지 한번 백테스팅을 해봤습니다. 자, 백테스트 결과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8만 달러가 훌쩍 넘었죠. 파란색이 TQQQ, 연두색이 U-Pro, 그 다음에 회색이 QLD입니다. TQQQ는 나스닥 100 지수 3배 추정한 ETF고, U-Pro는 S&P 500 지수 3배 추정한 ETF, QLD는 나스닥 100 지수 2배 추정한 ETF예요. 기간이 2011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자, 수치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초반에 투자했던 217달러는 다 동일합니다. 요거는 TQQQ, 나스닥 100 지수 3배 추정한 ETF, U-Pro는 S&P 500 지수 3배 추정한 ETF, QLD는 나스닥 100 지수 2배 추정한 ETF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벤치마크로 해가지고 S&P 500 지수 1배 추정하는 ETF에 투자했을 때 값이에요. 그러면 89,417달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U-Pro는 26,625달러, QLD는 33,875달러, 그 다음에 S&P 500 1배 추정한 ETF는 6,808달러. 달러로 얘기하니까 감이 좀 안 오시죠? 그래서 한번 계산기로 하나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럼 TQQQ가 89,000달러 정도 됐잖아요. 89,417달러를 다시 평균 환율 1,200원으로 곱했을 때 우리 하나로 얼마가 나오는지 1억 730만 400원 나옵니다. 물론 세금 22% 떼야 되겠죠. 하지만 과세 전에 1억 700이 나옵니다. 매주 5,000원씩 투자를 했는데 1억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물론 주식시장이 계속 화랑이긴 했습니다. 11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최고점에서 한번 결과값을 낸 거긴 하지만요. 그래도 매주 5,000원으로 시간을 투영했을 뿐인데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S&P 500 지수 3배 추정하는 ETF였던 U-Pro는 26,625달러였죠. 이거를 다시 1,200원을 곱하면 3,195만원, 그러니까 3,2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QLD, 나스닥 100 지수 2배 추정한 ETF 33,875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은 4,065만원. 네, 그래도 못해도 한 4천만원 정도는 손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매주 5,000원씩을 S&P 500 지수 1배 추정한 ETF를 넣었으면 6,808달러잖아요. 그럼 이거 1,200원을 곱하면 한 820만원, 조금 안 되겠네요. 그래도 5,000원씩 한 11년 이렇게 계속 매주 투자를 해줬는데요. 820만원이랑 큰 돈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의미한 돈인 1억 원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결과값을 알게 됐죠. 아무리 소액이도요, 시간과 수익률이라는 복리효과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을 하다 보니까 큰 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5,000원씩 그냥 커피 사 먹고 그냥 로또 사고 이렇게 의미 없이 쓰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 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소액이라도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한번 추천드릴게요. 아, 당신 말이야, 주식이 정점일 때만 얘기하고 말이야, 요즘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반등했을 때 지금 시점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럼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2011년부터 지금 24년 중반 거의 끝나가죠. 11월 현재 시점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많이 회복을 했죠. 2011년부터 2024년까지 투자를 했을 때 한번 결과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는 78,422달러, U-Pro는 33,356달러네요. 그 다음에 QLD는 38,638달러, 그 다음에 S&P 500 지수 1배는 이제 9,076달러 이렇게 되죠. 기간이 아까보다 2년이 늘었기 때문에 얘네들의 값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 대신에 TQQQ만 좀 값이 좀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은 요걸 다시 하나로 한번 또 계산을 해보죠. 2011년부터 2024년까지 투자했을 때 TQQQ는 하나로 하면 얼마가 될지. 그러면 한 9,400만원 정도 돼요.
그래도 거짓 1억 돈이잖아요. 만약 결혼할 때 9천만 원, 야, 너 전세 하면서 내 가정생활에 전혀 타격 없이 그냥 내줄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을까요? 자녀분들이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태준다고 내 퇴직금 갈아서 주고 집담보대출 받아서 주고 이런 분들 저 많이 봤거든요. 내 경제생활과 전혀 상관없이 그것도 자녀 이름으로 해놔서 세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9,400만 원 이렇게 쓱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6% 3356달러 그러면 곱하기 1200원 하면 요것도 한 3600만 원 정도 되네요. 자, QLD는 38,638달러니까 곱하기 1200원 하면은 이것도 한 4,600만 원 됩니다. S&P 500 지수에 한 배 추정한 거는 9,076달러니까 곱하기 1,200원 하면 와, 이것도 한 1,1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냥 5,000원씩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립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1,100만 원이 1억이 되고 4,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투자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투자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요거 괜찮겠다 싶으신 거는 바로바로 실행을 좀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요거는 제가 토스증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제 상가 이제 월세 나오는 걸 이제 TQQQ 이제 매주 한 16만 5천 원씩 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요즘 금연하고 있거든요. 작년 12월 달부터 제가 이제 디스플러스라는 담배 4,100원짜리 폈는데 장이 열리는 날 사게 되면 얼마일까 해서 계산해보니까 6,3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6,300원씩 매일 사고 있어요. 이게 지금 184만 원이 됐어요. 지금 수익률 31%.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동 매수만 딱 걸어놓은 거고 그냥 가끔 들어가서 한 번씩 구경하거든요. 이렇게 목돈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백테스팅을 해보니까 시장 잘 만나면 진짜 한 9천만 원 되겠더라고요. 10년 동안 모으면은. 그래서 그걸로 나중에 혹시 괜찮으면 벤츠라도 한 대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을 하고 다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PPA는 최근에 제가 이제 매수하기 시작한 거고요. 따라하지는 마세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산 거니까. 자, 요거는 저희 둘째 TQQQ 이렇게 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도 그냥 아무런 것도 안 해요. 그냥 매주 10만 원씩 사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해외 주식 소주점 매매 거래 그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520만 원의 수익이고 39%의 수익이잖아요. 저는 얘가 한 30살? 그때 결혼 안 한다고 얘가 결혼할 때쯤 한번 찾아주려고 하는데 그때 가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잘 돼서 저희 아이의 이제 경제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돈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렇게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미리미리 투자를 시작을 했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가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자, 이런 식으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특히 투자를 해주기 시작하면 시간과 수익률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만나서 우리 자녀한테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선물로 안겨줄 겁니다. 자녀가 지금 장성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은요, 저희가 소비해버린 20년에서 40년의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지금 투자해줘도 늦지 않습니다. 소액이라도 이렇게 모이면 큰 돈이 되니까 투자를 한번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워런 버핏하고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있었는데 워런 버핏한테 이제 베이조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부자가 잘 못 되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워런 버핏이 딱 한마디 합니다. 모두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를 정리하시더라고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그럼 최소한 돈 안 들어가는 시간이라도 투여를 해야죠. 그죠? 그래야지 이제 수익이 나는 거지. 누가 뭐 한 방에 뭐 20% 수익을 내준다, 뭐 1년에 뭐 배당을 20% 월 20% 해준다, 이런 거 100% 본지 사기입니다. 이런 걸 속지 마시고요, 제발. 시간을 투영하세요. 시간을 투여하시면은 이렇게 큰 수익이 우리 품에 안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결정을 하셔서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부에서는 이론적인 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MTS라든지 토스증권을 통해서 자동 매수를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그 영상 보시고 매주 5,000원씩 같이 한번 투자를 시작해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으라차입니다. 네, 오늘은 1억 모으기의 첫걸음 주식 모으기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는 매주 5,000원으로 1억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이번에는 증권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모든 증권사에서 이 주식 모으기 기능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어디 설정하는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개 증권사를 쓰고 있는데 토스증권하고 NH투자증권하고 이렇게 두 가지 쓰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토스증권은 진짜 써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주식 투자 하셨던 분들끼리 모여서 만든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되게 좀 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지역농협 직원이다 보니까 NH투자증권을 쓰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증권사에는 모두 주식 모으기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찾아서 다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 토스증권 주식 모으기 기능을 해놓은 결과고요. 크게 이제 미국 지수는 이제 TQQQ랑 U-PRO랑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냥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이렇게 잘 모이고 수익률도 좋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시장이 지금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안 좋을 때도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아이들 이제 NH투자증권에서 TQQQ 모아주고 있는 거 지난주보다 조금 더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무덤덤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토스증권을 통해서 주식 모으기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좀 알아볼게요. 일단 토스 앱을 설치하셔야 되고요. 토스증권에서 계좌를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일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토스증권에 들어가시면 여기 우측 하단에 삼선 버튼이 있어요. 요 삼선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 토스증권 주식 모으기가 메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메뉴를 누르시면 돼요. 주식 모으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처음 하실 거니까 여기 주식 모으기 버튼 우측 하단에 있거든요. 요걸 눌러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돋보기 창에다가 내가 모으고 싶은 미국 지수 ETF의 티커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S&P 500 지수의 3배 추정하는 ETF인 U-PRO를 한번 모아보도록 할게요. UPRO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가격하고 곱하기 3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우리가 투자할 UPRO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다른 증권사들을 많이 쓰지 않아서 그런지 UPRO를 주식 모으기를 할 수 있는 증권사는 토스증권밖에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혹시 다른 증권사에서도 U-PRO를 주식 모으기 할 수가 있으면 밑에 댓글에 공유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UPRO를 선택하면 이제 얼마를 모을지 입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미국 지수 ETF는 이제 1,000원부터 모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일단은 10,000원 이렇게 입력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5,000원 입력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기준가로 몇 주 이렇게 구매가 되어 이렇게 계산이 자동으로 뜨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 지수 ETF를 모으는 주기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매일이 선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매주, 매월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매주 모으기를 할 거니까요. 일단 이 매일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로 바뀌거든요. 일단 이 매일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매일, 매주, 매달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를 선택할 거고 각자의 기호에 맞춰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한 요일만 선택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주 10,000원씩 해서 매주 금요일 모으는 걸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설정하고 나면요. U-PRO를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10,000원씩 사게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스증권의 장점은 뭐니 해도요. 자동이체를 따로 안 걸어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매주 10,000원씩 살 거면 내가 지역농 입출금 통장을 쓰고 있다 그러면 토스증권 계좌로 이제 자동이체를 10,000원이라도 설정을 해놔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토스증권이랑 내 입출금 통장이랑만 연결을 딱 해놓으면 알아서 주기에 맞춰서 통장에서 10,000원씩 빼가서 알아서 토스증권에서 금요일마다 사주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는 증권사 계좌로 내가 돈을 강제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내가 계좌이체를 해주든지 아니면 자동이체 설정을 해서 이렇게 돈을 넣어줘야 되는데 토스증권은 이런 면에서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끼리 모여서 만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자, 그래서 토스증권 주식 모으기 기능을 완료하고 나서 그냥 무덤덤하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알아서 모입니다. 돈도 모이고 수익률도 좋고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가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쓰고 있는 NH투자증권 나무 앱을 통해서 주식 모으기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나무를 설치하면 기본 메인 화면이거든요. 일단 여기 삼선 버튼이 있거든요. 좌측 하단에 있는 삼선 버튼 일단 눌러주실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주식 메뉴에 보면은 홈 관심 메뉴가 그냥 자동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주식 모으기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주식 모으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좌번호 나오고 여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주식 모으기가 세팅이 되고 요건 여러 개 설정되어 있는 주식 모으기 종목 이름들이 이렇게 기술이 돼요. 우리는 새로운 주식 모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요 아래에 있는 새로운 주식 모으기를 버튼을 눌러주실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또 화면이 전환이 되는데 다른 거를 선택하지 마시고 여기 돋보기 버튼 있잖아요. 요 돋보기 버튼을 이제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또 화면이 바뀌는데 제가 처음에 요 나무 앱에서 주식 모으기를 할 때 좀 애를 많이 먹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화면 전환되고 나서 미국 지수 ETF의 티커를 어디다 입력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결국에 찾아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돋보기 찾는 주식 있나요? 여기 있죠? 요거를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여기다 티커를 입력하시면 돼요. 되게 숨어 있어요. 자, 안 보이고. 자, 여기에서는 나스닥 100 지수를 3배 추종하는 ETF인 TQQQ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TQQQ 알파벳을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죠. 현재 77.6달러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선택하시면 되세요. 자, 요거를 이제 손가락으로 TQQQ를 눌러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식 모으기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제 금액을 처음에 입력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매주 5,000원씩 입력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5,000원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요 1,000원 단위 입력에다가 금액을 5,000원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1,000원 버튼을 5번 눌러도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5,000원 입력하셨을까요? 예, 그렇게 해서 다음 버튼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런 메뉴가 나와요. 매수 제한 가격 설정을 할 거냐? 내가 이 가격 아래에서만 사지 설정한 가격 이상에서 안 산다는 메뉴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십시오. 자, 그러면은 매입하는 주기를 선택할 건데요. 저희는 이제 매주마다 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매일, 매주, 매월 이렇게 나오는데 매주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일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수요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 버튼 눌러주실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주식 모으기가 최종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내 종목에 특별한 애칭을 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으라차 TQ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기 연필 버튼 있잖아요. 연필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주식 모으기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종목 이름 나오고 계좌번호, 그 다음에 금액, 그 다음에 주기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 모으는 기간은 해지 전까지로 기본 세팅이 돼 있어요. 내가 뭐 몇 년을 모으고 싶다 그러면 연도도 이렇게 정할 수 있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 적립식 서비스 이용 동의를 요 앞에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주식 모으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TQQQ 계좌번호 5,000원 매주 수요일 이렇게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장점은 수수료가 무료예요. 주식 모으기가 아주 좋습니다. 주문 나갈 때마다 뭐 62원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메인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TQQQ 매주 수요일마다 5,000원씩 모으기가 이렇게 설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버튼 요거 TQQQ를 화면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요. 우측 상단에 요 톱니바퀴 버튼 있잖아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요. 투자 금액하고 투자 기간만 바꿀 수가 있으십니다. 계좌의 애칭 뭐 바꿀 수 있는 거는 있는데 요거는 뭐 의미 없으니까. 그 대신에 뭐 내가 종목을 바꾸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매수하는 요일을 바꾸고 싶다. 이런 것들은 서비스를 해지하셨다가 새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는 제 책인 자녀와 함께 짓는 돈 남은 농사에서요. 243페이지 스타벅스 커피값으로 1억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기술을 좀 해놨습니다.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뭐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뭐 구매를 하시라는 말씀을 안 드리고 도서관 가시면 희망도서 신청하기로 해서 무료로 한번 책을 읽어보셨다가 소장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러시면 그때 가서 구매하시면 되거든요. 제 책에는 금융에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쭉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면서 그 중간중간에 제 책을 통해서 금융 지식을 쌓는 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어떠세요? 오늘은 매주 5,000원으로 1억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식 모으기 기능을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시작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요. 우디 알렌이라는 영화 감독님께서 성공의 8알은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겨주셨어요. 일단은 1억을 모으려면요. 주식 모으기를 5,000원 설정을 하셔야 돼요.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뭐 10년 있다가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뭐 5천만이 되든 결과가 나오는데 시작도 안 해놓고 어떻게 되겠지 뭐. 아니야 뭐 나는 저점 잡아서 한 방에 살래. 결국에는 그러신 분들이 저점 와도 못 삽니다. 8월 5일날 주식을 얼마나 사셨습니까? 그 서킷 브레이커가 떨어지는 날 못 사죠. 자, 우리는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여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고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지만 가지시면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으신 거예요. 겁이 나시더라도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시고 중간중간에 가격 변동이 생기면 그때그때 서로를 위로해가면서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2편 들으시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 영상 2편들이 여러분들의 10년 있다가 큰 돈이 모여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발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라샤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이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나 좀 고점이잖아요. 역사상 고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렇게 좀 꺾이고 있죠. 단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역사상 고점일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현재 시점이 여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약간 좀 꺾였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 뭔가 지금 이렇게 쭉 내려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내가 가진 돈을 투입하기에 조금 겁이 나는, 갈등이 되는 그런 식이긴 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게 고점 저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다 보면 투자를 영원히 못 하세요.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렇게 좀 심리적으로 좀 갈등을 하게 되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으니까요,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잘 맞겠다 싶으신 분들은 잘 따라하시면 아주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영화 타짜의 한 장면입니다. 마지막쯤 되는 건데요. 이때 아기는 굿땡을 잡았고요. 고니 같은 경우는 새끝을 잡았습니다. 족보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인데요. 이걸 어떻게 이겼느냐 보면은 고니가 아주 배팅을 잘했어요. 심리적인 배팅 아주 잘했죠. 저도 지금 뭐 투자를 뭐 도박에 비유하긴 좀 그렇지만 저점이라는 타점을 잘 재서 여기에 내 재산을 모두 100% 몰빵을 하는 게 아주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저점을 맞추는 것 자체가 너무 불가능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다 그러면 이게 저점이다 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정말 바닥 아래 진짜 치열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주가가 계속 쭉쭉 빠지면 이 사람 죽고 이 사람 죽고 이 사람 죽고 이 사람 결국에는 여기서 잡아서 올라간 사람, 이 특정 몇 명만 이렇게 신격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 나와서 뭐 나는 이렇게 투자를 했다 이렇게 털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 사람만 바라보죠. 도대체 저 저점을 어떻게 잡았을까? 근데 이 사람은 운이 따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실력이 물론 있었겠지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실력이라든지 운을 가질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투자금을 여러 차례 나눠서 투자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하는 방법을 비율 투자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 지수 70%랑 현금 30%랑 나눠서 투자를 한 다음에 일정 주기별로 이런 계산기에다가 각각의 평가금을 입력을 하고 각각의 ETF 가격을 입력을 해서 이렇게 계산된 수량으로 거래를 한다. 일정 주기별로 계속 투자를 함으로써 장기 투자를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이 현금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주기 때문에 어떠한 주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비율 투자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이 방법을 적용을 일단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액 가지고 2배, 3배 ETF에 오랫동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시야 투자법이 있었잖아요. 이 투자법을 동시에 적용을 할 겁니다. 비율 투자, 시야 투자의 환상적인 콜라보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줘봤어요. 자, 만약에 투자금이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지수 ETF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고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투자금의 70%인 700만 원을요 1년 동안 TQQQ에 분할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투자금의 70%인 거죠. 이거는 개인적으로 취향에 따라서 뭐 50%가 될 수도 있고 6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성향에 따라서 나누시면 되세요. 저는 이제 7대3을 거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금 1000만 원 중에 700만 원을 나눠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금의 30%는 원화 RP로 투자를 해놓는 거예요. 현금을 그냥 갖고 있으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상쇄할 정도로 이유를 주고 있는 원화 RP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TQQQ가 매수가 완료가 되면 이제 요게 투자금이 원금이 7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때 당시 이제 평가 금액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 투자금의 70%를 다 매수가 완료한 다음에 원화 RP와 이제 비율 투자를 시작을 하는 거죠. 만약에 TQQQ가 투자가 완료가 됐는데 평가 금액이 600만 원이요. 그 다음에 내 원화 RP가 300만 원이죠. 그러면 얘네 두 개를 평가금을 더해서 900만 원을 가지고 7대3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얼마죠? 7, 9, 63. 그러니까 630만 원이 돼야 되고 TQQQ는 그 다음에 현금 같은 경우는 270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30만 원 서 TQQQ를 30만 원치를 더 사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 투자를 또 이제 장기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좋냐면 내가 이 투자금 700만 원을 한 방에 사는 것보다는 기간을 1년 동안 나눠서 사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고요. 또 기간을 또 나눠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변동에 이런 저점들에 나눠 사면서 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좀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론을 알았으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또 알아보죠. 일단 1년을 일주일 단위로 나누면 52주예요. 물론 매일매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을 분산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수를 한다는 원칙을 잡고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투자금을 52로 나누면 깔끔하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50회로 나눴어요. 내가 1년 동안 나눠서 투자를 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700만 원을 50회로 나누면 14만 원을 일주일에 TQQQ를 살 수가 있거든요. 이 TQQQ를 소수점 매매를 실시하는 거예요. 요즘에 14만 원을 딱 맞춰서 ETF를 살 수 있는 소수점 매매가 있어서 투자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콩나물 사듯이 1,000원어치, 5,000원어치, 10,000원어치 이렇게 딱 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씨앗 투자법을 설명해드릴 때 주식 모으기 기능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매수 주기를 매주로 지정을 해놓고 14만 원을 TQQQ를 소수점 매매로 이렇게 매수를 등록을 해놓는 거죠. 처음 투자할 때 100만 원만 소수점 매매에다가 현금 입금을 해놓는 거예요. 700만 원을 TQQQ를 소수점 매매를 할 거긴 한데 이거 제가 1년 동안 나눠서 살 거잖아요. 첫 해에 14만 원 사고 나머지 686만 원은 그냥 이자도 못 받고 그냥 주식 거래용 계좌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한테만 손해니까 일단 처음 투자할 때 한 100만 원만 소수점 매매 계좌에 현금을 입금해놓고 투자금 900만 원을 원 RP를 싹 다 매수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의 금액만 TQQQ를 일단 살 거고 대부분의 900만 원은 원 RP로 이자를 받아가면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소요를 하다 보면은 이 소수점 매매 계좌에 있었던 100만 원이 소진이 될 거예요. 그럼 그때쯤 한번 계좌를 봐서 이번 주면은 이 100만 원이 다 소진이 되겠네? 그러면 원 RP를 분할로 매도를 해서 그 주식 계좌에 현금을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이 900만 원을 100만 원씩 매도를 해서 800만 원 남기고 100만 원을 여기다 또 넘기고 그 다음에 100만 원을 다 사시면 그 800만 원의 원 RP에서 100만 원만 팔아서 다시 또 100만 원을 소수점 매매 계좌로 충당을 해 놓는 거죠. 그러면 원 RP 계좌는 조금씩 줄어들고 TQQQ 계좌는 조금씩 늘어날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원 RP 원금이 300만 원 남을 때까지요 TQQQ 소수점 매매를 계속 실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1년 정도 매수를 다 하게 되면 이제 거의 TQQQ가 700만 원치가 다 사지겠죠. 그러면 이제 원 RP랑 기울 투자를 딱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시는지 알겠죠? 이렇게 되면은 운이 좋으면 이런 상승장에 나눠서 평균 단가가 요쯤에 맞춰서 여기에 이제 최종 주가가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운이 나빠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서 여기로 내려오는 이 하락폭을 다 안 맞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평균 주가가 요쯤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까지만 주가 하락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좀 타격이 덜하고요. 만약에 손실 중이라 하더라도 남은 300만 원으로 비율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점점점 내리면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 계좌가 플러스가 될 때까지 버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러면 언제 사야 되느냐? 그냥 아무 때나 막 사도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여기서는 좀 제가 좀 싫어하긴 한데 기술적인 분석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기술적인 분석이. 제가 잘 사용하는 게 이 RSI라는 수치예요. HTS나 MTS에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 70이 넘어가면 RSI 포인트가 70이 넘어가면 과매수 구간이라고 해서 주가가 이제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이때쯤이면 매도를 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70포인트 선에 만나는 때쯤 해가지고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RSI 포인트가 30일 때가 있어요. 이때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30포인트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시점쯤에 요때 이제 매수를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미국 주식 ETF를 살 때 요 RSI를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SPY입니다. SPY, S&P 500 지수 한 배 추종한 ETF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RSI를 설정을 하는데 그 대신에 차트를 주봉으로 설정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3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요때가 이제 코로나 때예요. 요때 이렇게 매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30 근처가 요때가 이제 저희 2022년 그 하락장 그때쯤이죠. 그리고 노트가 보시면은 이제 아까 돌림목 있었잖아요. 이때 30까지 내려오진 않았어요. 요때쯤에 매수를 검토를 하면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맛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봉은 그나마 좀 이런 RSI 30포인트를 많이 안 줘요. 저 같은 경우는 언제쯤 매수를 하냐 시작하면 이렇게 RSI가 이렇게 좀 내려오잖아요. 이때 하면 요때가 이제 한 50포인트 정도 돼요. 중간값이. 그러면 50포인트 때부터 매수를 시작합니다. 그 50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자동 매수를 딱 걸어놔요. 이때부터 천천히 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 한 1년여 기간만 좀 버텨주면 평가금이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도 보시면 2022년도 하락장에 RSI 50% 아래면 처음이 요쯤이었을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조금씩 견디면서 사기 시작하다 보면 이렇게 내 평균 단가는 한 요쯤 되겠죠. 요만큼의 플러스를 볼 수가 있으신 거예요. 분할 매수하게 되면 바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분명히 내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수익을 덜 보죠. 하지만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평균 단가를 낮춤으로써 내 손실금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QQQ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주봉으로 설정을 하고요.
이 빨간색 화살표 같은 경우는 RSI 과매도라고 해가지고 HTS 설정이 가능하세요. 이거는 뭐 쉽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해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그때 코로나 때 30 이하로 떨어지고 22년도 이렇게 30 이하로 떨어진 걸 보시죠. 그때 보시면은 요거 23년도 하반기쯤에 한번 눌림목이 있었는데 이때는 30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한 50포인트에서 40포인트 정도 요때까지 내려왔다가 주가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쭉 올라간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RSI가 30대까지 내려오길 기다렸으면 이 수익을 맛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투자금을 50번으로 나눴고 또 기간도 1년 동안 나눠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주봉으로 설정을 하시고 RSI가 50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때쯤부터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면 되시는 거세요. 자, 그러면 제가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여드려야죠. 저는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1600만 원을 제가 아이들 계좌에다가 다 증여신고를 하고 쫙 뿌려놨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한 번에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비율 투자와 시야 투자를 동시에 이렇게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투자금을 50번으로 나눴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살 수 있게끔 주식 모으기를 설정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42%의 수익을 보고 있고 손익은 한 700만 원 정도예요. 이게 시야 투자, 그러니까 50번 매수가 끝나가지고 저는 이제 비율 투자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뭐 1년에 한 번씩만 리밸런싱을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 계좌를 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한번 뭐 7대3으로 잔고 조정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갖고 있는 구성 종목이에요. 이게 보면은 원RP 제가 갖고 있죠. 지금 보면은 평가금이 3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가 더 매수를 할까 지금 7대3으로 할까 8대2로 할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해요. 연말이라서 좀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계좌를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제가 한번 다음 주 주말 정도에 한번 어느 정도 비율 계산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비율 투자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QQQ 이제 잔고 162주 돼 있고요. 평가금은 1935만 1000원 이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소수점 계좌에 있는 잔고예요. 6.6주 이렇게 돼 있고 79만 6천원 정도 되죠. 이게 나중에 이제 온주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매수하려고 또 이제 달러가 125달러 이렇게 바꿔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자, 요거를 하나의 표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TQQQ, 그 다음에 그 소수점이 있는 TQQQ, 원RP, 달러 이런 식으로 갖고 있어서 총 자산은 2,400만 원, 수익률은 42% 정도 되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나눠서 자동 매수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계좌 들어가서 이제 투자금 안 모자르나 원RP 분할 매도할 때 안 됐나 하고 이제 쓱쓱 들어가 본 다음에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원RP 매도를 해주고 그리고 다시 MTS 끄고 다시 일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투자를 언제 시작했는지를 제가 아까 MTS를 뒤져서 봤는데 23년도 11월 1일이었어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22년도 이 하락이 끝나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꺾일 때였습니다. 그때 뭔 얘기가 나왔었냐면 뭐 S&P랑 뭐 나스닥이랑 이제 다시 바닥으로 가네 막 이제 미국도 이제 끝났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였어요. 저랑 저희 형이랑 이때 뭔 얘기를 했냐면 야 이거 TQQQ 다시 16달러 오는 거 아니야 이거 16달러 올 때까지 기다려볼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형제들은 결론을 내린 게 뭐였냐면 우리는 바닥을 맞출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투자금을 나눠서 기간에 분산 투자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투자금을 50번으로 나눴고 그래서 자동으로 매수를 해놨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에 우연찮게 편승을 한 거예요. 물론 이때 이 큰 하락폭도 다 견뎠습니다. 견딘 것도 없죠. 그냥 뭐 계좌에서 자동 매수만 했으니까 뭐 제가 견딘 게 뭐가 있을까. 뭐 그냥 떨어지네 뭐 자동으로 잘 매수 되겠지 뭐 이런 것만 봤었죠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상승이 됐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금을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70%는 50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1년 동안 나눠서 투자를 하시고 한 30%는 현금을 쟁여 놓으셨다가 이제 분할 매수가 끝나면 7대3으로 이제 비율 투자를 계속 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장기 투자 그리고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떠세요? 오늘은 제가 미국 지수에는 투자하고 싶지만 현재 고점일 것 같아서 항상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 투자 방법은 투자금을 나누고 기간을 또 나누기 때문에 내 투자 금액이 한 번에 투입이 됐을 때 만약에 시장이 잘못돼서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매수가 끝난 다음에도 비율 투자로 인해서 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실제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를 잘 만나서 지금은 수익을 보고 있지만 저는 지금 이 금액이 만족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이 금액을 가지고 10년도 더 투자할 거고 15년도 더 투자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할 수 있으시면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셨다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2024년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25년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